만약 수년간 이어진 만성적인 건강 문제의 해답이 병원이 아니라 전혀 다른 접근 방식에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책 아프고 나서야 알게 된 것들의 일부입니다. 네, 근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제2사라는 특정 기관의 건강법을 통해서 삶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는 70명의 목소리를 엮은 모음집에 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과학적 연구 보고서가 아니라 아주 생생하고 때로는 정말 날 것 그대로인 개인들의 기록인 셈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이 70개의 각기 다른 이야기 속에서 어떤 공통된 실마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핵심 철학은 뭘까? 또 그들이 실천한 방법에는 어떤 패턴이 있을까?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입체적으로 재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건강 철학, 이거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 추천사 중에서도 조상원 씨, 이분이 한 대학교 학장이면서 직접 체험한 분인데 그분의 말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만병의 근원은 자신이 먹는 음식으로부터 오고 결국 장 건강이 신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다. 네, 사실 장 건강이 중요하다, 이건 이제 거의 상식에 가깝잖아요. 맞아요.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런데 흥미로운 지점은 그 다음입니다. 이 철학이 이제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아는 건강 상식하고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하거든요. 아, 어떤 부분에서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맵고 짜게 먹어라라는 조언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요. 저도 그 문장을 보고 내가 뭘 잘못 읽었나 싶었어요. 우리는 수십 년간 저형식이 건강의 기본이라고 배워왔잖아요. 고혈압 예방, 성인병 예방.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책에서는 이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나요? 책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소금과 이들이 권장하는 소금을 좀 구분합니다. 아, 소금이 다 같은 소금이 아니다. 네, 정제염이 아니라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소금이 단순히 짠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라 체온을 유지하고 신체 기능에 필수적인 핵심 미네랄 공급원이라는 관점이에요. 아, 따뜻하면 살고 차가우면 죽는다는 구절이 책 전반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는데 바로 이 철학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짜게 먹자가 아니라 좋은 소금으로 몸을 데우고 미네랄을 채우자,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겠네요. 정확합니다. 장 건강과 체온 유지, 이 두 가지가 이 책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세 가지 핵심 기둥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비움, 데우기, 그리고 채움입니다. 비우고 데우고 채운다. 순서도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그럼 첫 번째 단계인 비움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대부분의 체험담이 장청과 몸청, 그러니까 장과 몸을 정화하는 이야기로 시작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15년간 원인 모를 통증에 시달렸던 김민정 씨가 똥독과 복부 냉기가 원인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뭐랄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그 비움의 과정을 정말 뭐랄까 충격적일 정도로 생생하게 묘사한 분이 있죠. 바로 남이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 네. 저도 아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이분은 장청을 한 후에 마치 인절미 반죽처럼 쫀득하고 길이는 50cm가 넘는 검은색 숙변을 배출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경험은 자신의 몸속에 이렇게나 많은 독소가 쌓여 있었다는 시각적인 충격이자 병의 근본 원인을 제거했다는 아주 강력한 믿음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아, 과학적 진실 여부를 떠나서 참여자 개인에게는 엄청난 심리적 효과를 주는 경험이겠군요. 자신의 눈으로 병의 원인이라고 믿는 무언가가 몸 밖으로 나오는 걸 본 거니까요. 바로 그 점이죠. 자, 그렇게 비웠다면 다음은 데우기 차례인가요? 네. 따뜻하면 산다는 철학을 실천하는 단계죠. 여기서 원적외선 돔이나 주열기 같은 도구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 그 용어들이 나오더군요. 정확히 어떤 건가요? 그냥 우리가 아는 찜질기 같은 건가요? 조금 다릅니다. 책의 설명을 보면 원적외선 돔이라는 건 몸 전체를 감싸는 반원형 기구인데요. 피부 표면만이 아니라
파장이 긴 원적외선을 이용해서 몸속 깊숙이 열을 전달해서 체온 자체를 올리는 원리라고 합니다. 아, 몸속부터 덮이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주열기는 좀 더 국소적인 부위, 예를 들어 통증이 있는 어깨나 배에 직접 고열을 가하는 도구고요. 두 가지 모두 몸을 데워서 면역력을 끌어올린다는 핵심 철학을 실천하는 도구인 셈이죠. 디톡스 족욕 이야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유방암 진단을 받았던 권중순 씨가 이 족욕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족욕기 물 위로 시커먼 거품과 찌꺼기가 둥둥 떠오르는 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몸의 가스 냄새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증언합니다. 이것도 비움과 데우기가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체움의 관점에서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미네랄 보충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특히 칼슘과 찬일염이요. 간호사 출신이었던 김사랑 씨의 사례가 아주 극적이죠. 병원에서 배운 지식 때문에 짜게 먹으라는 어머니의 말에 막 소리까지 치면서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분이 반신반의하면서 천일염을 입에 물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떤 운동으로도 빠지지 않던 허벅지 살이 빠지는 경험을 했다고 해요. 간호사가 자신이 배운 의학 지식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통해서 효과를 봤다는 건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그렇죠. 칼슘에 대한 시각도 독특해요. 칼슘 부족이 두통이나 자궁 근종을 포함해서 무려 147가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섭취를 권장하고 있죠. 결국 비우고 데우고 좋은 것으로 채우는 이 세 가지 사이클이 제2사 건강법의 핵심 엔진인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원칙이 합쳐졌을 때 우리가 단순히 건강이 좀 좋아졌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그야말로 인생이 통째로 뒤바뀌는 듯한 극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궁금했어요. 단순히 살이 빠지거나 피부가 좋아지는 걸 넘어서는 이야기들 말이죠. 스스로를 장기가 여러 개 없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김덕순 씨의 이야기가 먼저 떠오르네요. 네, 그분은 갑상선, 신장, 자궁을 모두 절제한 상태였고 주변에서는 늘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어이구.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을 되찾은 73세의 현재 자신보다 한참 젊은 50대 동료들보다도 더 활기차게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단순한 건강 회복을 넘어선 뭐랄까 삶의 주도권을 되찾은 사람의 자부심이 느껴지죠. 타인의 시선으로 그 변화를 기록한 이야기는 더 객관적으로 다가오기도 했어요. 신진석 씨가 자신의 아내를 지켜본 이야기요? 아, 그 이야기는 정말 뭉클하죠. 신진석 씨의 아내는 만성 섬유근육통으로 시작해서 대장암, 갑상선암, 그리고 결국 파킨슨병 진단까지 받으면서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네요. 남편인 그는 그런 아내를 보살피면서 자신의 삶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내가 프로그램을 통해 조금씩 호전되고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짓누르던 짙은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었다고 표현합니다. 와, 안개가 걷히는 기분? 네, 아내 한 사람의 건강 회복이 가족 전체의 삶을 구원한 셈이죠.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던 회복 사례들도 많았어요. 김선순 씨 같은 경우엔 유방암 투병 중에 넘어져서 개퇴골이 골절되는 사고까지 당했잖아요. 맞아요. 의사로부터 1년간 걷기 힘들 거라는 진단까지 받았고요. 그분 스스로 죽음의 때를 기다렸다고 표현할 만큼 모든 희망을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불과 3개월 만에 스스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고 몇 년 후에는 결국 유방암 완치 판정까지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데요. 말 그대로 죽음을 기다리던 삶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건강 전도사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감각이 돌아온 이야기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코 수술 부작용으로 후각을 완전히 잃었던 김자훈 씨의 사례요. 네, 그분은 평생 냄새를 맡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죠. 향수 냄새는 물론이고 음식 냄새도 전혀 맡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꾸준히 실천하던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수돗물에서 나는 염소 냄새를 맡게 되었다고 해요. 아주 미세하고 어쩌면 불쾌할 수도 있는 그 냄새가 그에게는 잃어버렸던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돌아온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던 거죠. 아주 구체적이어서 더 극적으로 다가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보면 볼수록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몸이 좋아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신체적 회복이 방아쇠가 되어서 심리적으로 그리고 삶의 태도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거의 모든 이야기에서 신체적 회복이 정신적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뚜렷한 패턴이 나타나요. 허리데스크 때문에 외출하면 항상 앉을 자리부터 찾던 강다현 씨가 이제는 거울이 나를 부르는 듯하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그게 확 느껴졌어요. 맞아요. 이건 그냥 허리가 안 아프다는 말을 넘어서는 완전히 회복된 자존감의 표현이잖아요. 바로 그 점이죠. 많은 체험자들이 처음에는 이 방법을 전혀 믿지 않았다고 고백하거든요. 아, 처음부터 믿었던 게 아니군요. 네. 특히 아까 말한 간호사 김사랑 씨처럼 자신의 전문 지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우에는 저항이 더 심했죠. 그랬던 분이 짜게 먹으라는 어떻게 보면 비의학적인 조언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되찾은 후에 결국 평생의 직업이었던 간호사를 그만두고 이 길을 걷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지식을 넘어선 심리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의료인으로서 수년간 쌓아온 전문 지식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할 만큼 개인의 극심한 고통과 그로부터의 회복 경험이 얼마나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것은 이 건강법 자체의 객관적인 효능과는 별개로 인간 심리에 대해 생각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자신의 경험이 기존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증거가 되는 순간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지막 공통된 패턴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건강 전도서가 된다는 점이요. 맞습니다. 암을 극복한 김선순 씨처럼 자신의 극적인 회복 경험이 과거의 자신처럼 고통받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게 되는 거군요. 네, 이를 통해 새로운 삶의 목적과 소명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70개의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마지막 여정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한 권의 책에 담긴 70명의 목소리를 통해 주류 의학과는 사뭇 다른 길을 제시하는 하나의 건강 철학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장을 비우고 몸의 신부 체온을 높이고 자연의 미네랄을 채워넣는 접근법이었죠. 물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은 엄격하게 통제된 임상시험 데이터가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합니다. 네, 그 점은 분명히 해야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70명의 이야기가 비움, 대우기, 체험이라는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패턴을 보인다는 점, 그리고 신체적 회복이 심리적 회복과 삶의 목적 재설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들의 핵심은 자기 주도적 건강 회복이라는 서사인 것 같아요. 기존의 수많은 방법으로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 결국 외부의 권위가 아닌 자기 몸의 감각과 변화에 집중하면서 스스로 건강의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의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주도권을 내가 되찾아온다는 강력한 서사가 이 이야기들을 관통하고 있죠. 이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던지는 마지막 생각할 거리는 이것입니다. 질병이 수없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우리 몸이 본래부터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건강의 원칙들, 즉 잘 비워내고 따뜻하게 유지하고 좋은 것으로 채운다는 그 단순한 진리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의 몸이 기존의 상식을 넘어 오직 당신에게만 보내고 있는 색다른 신호는 혹시 없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